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오일에 대해서는 텍사스 이슈가 있네요. 텍사스에서는 이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를 준비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최저 3% 이하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일이 과연 이 텍사스 이슈 때문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걸까? 저는 궁금해지는데 일단 오늘 유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1.04% 하락해서 59.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60달러 선 밑에서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하다가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 매수 자리값 들어보고 자세한 전략은 좀 뒤에 들어볼게요. 자, 지금 오일은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매도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60분봉 상에서 매수 채널을 하단으로 이탈을 했었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새벽 5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쯤에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는데 이 기점에서 오히려 지금 상승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든 이유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매수 단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58.50달러 선과 58달러 선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달러에서 58.50달러 사이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 조금 큰 폭의 레인지인데요. 자, 지금 59.9달러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일이 상당히 또 하락세가 짙기 때문에 자세한 자리값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오일 제가 매수를 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드렸어요. 네. 근데 정정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 설명 듣고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일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계획이 한번 그 이제 시장을 좀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반영은 안 됐었거든요. 확실히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 하락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60달러 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다가 어제 이제 한 새벽쯤에 한번 깼어요. 그다음에 오늘 시점에서 이제 추가 낙폭을 과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경제적 지표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단기성입니다. 단기성. 지금 조정 나온 포인트가 저는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요, 여러분들. 오일이 지금 다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적다는 판단이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58달러 선과 57달러 선 이때 한번 가격이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을 때 앞으로 상승 포인트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효과 때문에. 자, 기조효과도 그때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오일은요, 여러분들. 저는 63달러 선까지 저는 간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뭐 62달러 이제 20달러 선까지 거의 다 왔었는데 한번 눌림이 크게 나왔으므로 일단은 우리는 좀 잠시 대기를 하시고 앞으로 63달러 선까지는 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오일 자체가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공급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비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수요자가 많아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나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우리가 통상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수요,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좋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급적인 차질 우려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계획이 3월 달까지 간다는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행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게 있죠. 바이든의 이제 친환경 정책인 어떻게 보면 탄소 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추 공수를 지금 제한을 한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요 견인의 인플레이션이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시추 공수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서 오히려 공급량이 좀 많아지면서도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추 공수 제가 따로 그래프를 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시추 공수가요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한하고 있는데 물가는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공급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유도 있고 최근 이제 감산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 오일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포커스죠. 그럼 이 포커스를 어떻게 잡냐면 앞으로 이제 백신 보급에 잡으시면 됩니다. 백신 보급. 이 백신 보급이 오히려 가속화될 경우에는요. 제가 상품 물가 중에서도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도 상품 물가가 있고 서비스 물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품 물가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 중은 서비스 물가 지수는요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뭐 크게 이제 금리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준의 뭐 테이퍼링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3분기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얘기냐면 자 물가 상승도 같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이제 서비스 물가도 같이 올라줘야 이제는 긴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 즉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일은 앞으로 상승에 대한 포인트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오일이 뭐 62달러 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점은 오히려 지금 기본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물론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죠. 물가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게 단기적인 일시 상승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직 거기까지는 일축을 한번 딱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가는 63달러 선까지 갑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오일이 한번 눌렸을 때 매수에 대한 이제 뭐 매도에 대한 채널이 이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일은요 눌림목이 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3월 이제 뭐 사우디 최근에 나왔었던 이 증산 계획이 이제는 3월에는 일단은 감산을 할 거예요. 3월까지는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 3월까지는 감산을 하겠지만 이 4월이 문제입니다. 4월에 이제 만약에 증산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조정은 올 수 있어요.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백신 보급이 가속화됨으로써 같이 이제 서비스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된다면 상품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오일은 63달러 선까지 가니까 네. 오히려 좀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일 58.50달러 선과 그 다음에 58달러 선 이 근처에서 저는 매수로 오히려 좀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일은 무조건 63달러까지 온다고 자신 있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58.50달러에서 63달러는 조금 큰 레인지잖아요. 58점 58.50달러를 그쵸, 오늘 그쵸. 매수 진입을 예,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63달러와 58달러는 조금 갭이 크니까 네. 만약에 63달러가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 58.50달러는 언제쯤 눌림목이 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그 눌림목이 언제 올 거라는 거는 제 범주 밖이에요, 사실상. 예. 그게 제가 너무 어려운 언제 이제 질문을, 내릴지는 네. 저도 이제 확신을 좀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부양책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이제 1차, 2차도 통과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경기 회복 속도가요. 진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겁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요. 그래서 저는 오일은 이대로 죽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 그쵸. 58달러 선과 이 58.50달러 선 이 자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온다면. 만약에 안 온다면 네. 추가적인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구간은 네. 자, 60분봉의 심리선이 뚫리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요. 네. 21선이 오히려 종가로 조금 머리를 좀 드러냈습니다. 좀 차트를 정확히 좀 보여드리면 자, 머리를 좀 앞으로 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동 평균선 간에 어떻게 보면 정배열로 좀 바뀌는 현상이다. 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배열이라는 건요. 매도적인 추세에서 나올 때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역배열로 갑니다. 즉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위에 1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배열 자체를 네.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정배열로 바뀌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배열로 바뀌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 추세적인 흐름은 다시금 상승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돈을 풀 거기 때문에 경기는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오일도 크루드 오일도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도 앞으로 상승 포인트는 이대로 죽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이다. 그 미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이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회피 심리 작용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용인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급등하는 걸. 그렇죠. 예. 만약에 1%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1.1%대 가면서 1.2% 뭐 이렇게 이제 좀 천천히 흘러가는 건 괜찮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네. 급등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